정민 씨,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 많이들 모르시는 게 나 부당해고 다녔으면 맞아요. 되겠지?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실업급여는 또 사건인데요. 이번에 해고되셨네요. 네, 저는 네,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사실 해고될 거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사장은 이따금, 여기 사장님도 아니네요. 사장은 이따금 저 같은 애랑은 일 못하겠다. 등의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구두로 정민 씨,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마. 라고 말하고 해고시키는 게 맞는 방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다녔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직원 해고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회사에서 잘렸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봤더니 제가 해고된 게 아니라 자진퇴사로 신고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바꿔달라고 요청도 해보았지만 사장님은 몰라, 바빠 끊어. 라며 회피만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라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억울하다. 네. 담배도 피고 커피 심부름도 하고 다리도 부러지고 저 해고를 해고까지 당한 당했네요. 사람이 커피 좀 사줘요. 흡연하고 옵니다. 저 다리가 부러졌다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그쵸? 해고 제한 그 법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부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신 것 그쵸. 같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실업급여는 네. 받으실 수는 있죠. 그쵸. 고용보험 가입되셨다고 하면 네. 5인 미만이라고 실업급여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충분히 받으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진퇴사로 지금 신고가 된 상태인 것 같네요. 사실 이거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실업급여를 주는 보용센터에 자발적 사직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로복지공단 통한 확인 네. 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정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쉽게 바뀌는 건 아니라서 네. 좀 어려운 게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래서 나오시기 전에 진짜 녹취록이라도 맞아요. 네, 사장님이 너 나가라고 했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퇴사하시기 전에 사장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한테 나가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의사를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럼 내일부터 이런 사유 때문에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고 사장님이 그래! 라고 하시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증거 자료로 가지고 나오셔야 좀 그쵸.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좀 힘듭니다. 약간 노무사님은 저만 좀 가벼운 질문 뽑으시고 저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제가 했던 임금체불 사건인데요. 되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셨어요. 80대 중반 정도 되신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사실 귀도 또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노동청에서 쩌렁쩌렁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안 들리니까 크게 네. 말씀을 하시느라고. 그래서 다들 뭐 싸움 난 줄 알고 쳐다보시고 뭐 그렇긴 했는데 경비원 일을 하고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이 할아버지가 글자를 모르세요. 아이고. 본인 말로는 그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여기에 사인을 해야지만 앞으로 계속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 남들한테 물어물어 알게 되니 이 문서가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문서였다 하시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공증까지 받은 문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퇴사 전에 받은 그 퇴직금 안 받겠다라는 협약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뭐 합의로 잘 돼서 퇴직금 전액을 잘 받고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그 서울시에서 하는 무료 권리구제 그 사업으로 진행해드린 거라서 제가 별도의 수임료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마우신지 저한테 자꾸 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칙상 받으면 안 되니까 저한테 돈 안 주셔도 된다, 주지 마시라 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는 그 안에 도토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께서 산에 다니시면서 그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주시려고 이거까지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감사히 받기는 했는데 싸이월드 혹시 아시죠? 그때는 네. 그 머니가 도토리였잖아요. 도토리였죠. 그래서 싸이월드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 도토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도토리 묵 써 드시라고 보내주셨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모르시는 게 나 부당해고 당했으면 노동청 가면 맞아요.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는 그 성격이 달라요. 노동청은 형사 처벌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했다라고 했었을 때 찾아가시는 거고요. 부당 해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민사 소속을 가시는 것 대신에 조금 더 간편한 절차로 노동위원회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셔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무단 결근이 지속되면 당연히 뭐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겠지만 회사는 해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하거든요. 그 절차는 보통 취업규칙에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상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고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서면 통지죠. 그래서 무단 해고라는 사유로 어느 날짜부터 해고가 된다라는 서면을 갖추어서 근로자분한테 통지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 근로자분이 사직의 의사를 표명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날부로 회사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법적으로 근로자분의 의사를 당장 받아들이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사직의 수리를 미루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럼 민법상 한 달 뒤, 그렇죠. 맞죠? 한 보통 달 뒤에. 그 기일까지 미루실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는 한데 노동법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재단을 하듯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워낙 경우의 수를 훑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이게 맞고 이 경우에는 또 이게 맞고 또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질문 받고 하면서. 저희들의 역할이 그렇죠. 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이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사장님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좀 또 보기가 힘들다, 그쵸. 불편하다. 그러니까 서로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 싫을 때, 만들고 싶지 않으실 때 좀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의 전문가는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격사분들께 노무 자문을 받으시고 또 잘못된 노무 자문을 받으셔서 좀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네. 노동법은 노무사. 세무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맞아요. 저희한테 세금을 네, 물어보시는 네, 잘 경우도 모릅니다. 많고 네. 각각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3인즈 노무사 이정민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